민수야, 어디 있니? 강철수가 불길 속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다. 연기로 가득한 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민수를 발견한 순간 괜찮을 거야. 아빠가 구해줄게. 천장에서 떨어진 들보를 자신의 등으로 막으며 민수를 끝까지 보호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민수가 떨어진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을 때의 충격. 이건 우리 엄마잖아? 아저씨, 도대체 누구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사연이 시작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한때 재계에서 이름만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던 백만장자 강철수. 그러나 지금 그의 모습은 과거의 화려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허름하고 때 묻은 옷을 입은 채로 교회 묘지 구석진 곳에 앉아 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였죠.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철수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절망과 후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차가운 돌바닥에 등을 기댔습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은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과거 강철수는 건설업계의 거물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며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였죠. 그 당시만 해도 그에게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가족보다도 건강보다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돈이 우선이었죠. 그런 그였기에 지금의 처지가 더욱 참담하게 느껴졌습니다. 강철수가 이곳 교회 묘지를 찾게 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집도 없이 거리를 헤매던 어느 날 비를 피하려고 들어온 이곳이 그에게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버린 것이죠. 처음에는 단순히 비바람을 피할 곳으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마음이 끌리는 걸까? 강철수는 자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죽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곳인데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보다 평온함을 느끼는 자신이 이상하기만 했죠. 아마도 이곳의 고요함이 그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같이 술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던 강철수였지만 교회 묘지만은 늘 찾아왔습니다. 아침이면 숙취에 시달리면서도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저녁이면 또다시 이곳에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마치 이곳이 그의 집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탐욕스러운 친척들의 소송으로 남은 재산마저 모두 빼앗겨버린 강철수에게는 이제 무너진 건강과 고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떠나버렸고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내가 돈이 없어지니까 연락조차 안 하네. 그는 쓸쓸한 웃음을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특히 그를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아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을 때 아들은 오히려 그의 남은 재산을 빼돌려 해외로 달아나 버렸죠. 내가 그 녀석을 그렇게 키웠나? 강철수는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과거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는지, 얼마나 많은 약속을 어겼는지 생각하면 지금의 상황이 전혀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고 여길 정도였죠. 내가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거겠지. 강철수는 자신의 지난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묘비들을 바라보며 강철수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겠지. 나는 죽어도 아무도 찾지 않을 텐데. 그의 마음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강철수는 묘지 구석에서 작은 소주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마저도 동량으로 얻은 돈으로 산 것이었죠. 병뚜껑을 따면서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내 유일한 친구인가. 쓴웃음과 함께 술 한 모금을 목으로 넘겼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수는 차가운 돌바닥에 완전히 몸을 맡기며 별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내 마지막 안식처가 될까?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오늘도 어김없이 외로운 밤을 맞이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가 그의 고독한 하루를 마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오후, 강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술에서 깨어났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하루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묘지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강철수가 묘지 깊숙한 곳으로 걸어가던 중 한 소년이 묘지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교복을 입은 소년은 손에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죠. 소년의 걸음걸이에는 어딘지 모르게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철수는 무심코 그 소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나이에 벌써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구나. 소년은 묘지 한쪽 구석진 곳의 작은 무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무덤은 다른 무덤들에 비해 소박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죠. 소년은 무덤 앞에 꽃을 놓고 한참을 서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로워 보이던지 강철수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참 신기하네. 저 아이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정성스럽게 찾아오는 걸까? 강철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소년을 지켜봤습니다. 소년의 뒷모습에서 무언가 친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죠. 몇 분이 지나도록 소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덤 속 누군가와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강철수는 그런 소년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무덤 앞에서 한참을 서 있곤 했었죠. 마침내 강철수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얘야, 학교 끝나고 여기 자주 오니? 갑작스런 말에 소년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소년의 얼굴을 본 순간 강철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그 맑은 눈동자와 코끝, 그리고 인매가 누군가를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년은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였지만 강철수의 따뜻한 눈빛을 보더니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네, 거의 매일 와요. 학교 마치고 나면 꼭 들르는데. 소년의 목소리는 또래에 비해 침착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 누군가 소중한 분이 계시나 보네. 강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여긴 우리 엄마 무덤이에요. 그 순간 강철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딘가에서 들었던 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강철수의 머릿속에 갑자기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에만 몰두하느라 소홀히 했던 어린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죠. 그녀는 항상 외로워했지만 강철수는 돈벌이에만 신경을 써서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때 그 아이가... 강철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엄마가 언제 돌아가셨니? 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소녀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5살 때였어요. 병원비도 제대로 못 구해서. 소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철수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떠오르면서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거든요. 소년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아프실 때 아빠를 찾으려고 했는데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었대요.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아빠는 저를 낳기도 전에 떠나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소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철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엄마가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거든요. 소년이 밝게 웃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강철수에게는 더욱 아팠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한 아버지였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강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소년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참 착한 아이구나.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죠. 소녀는 강철수의 따뜻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년과 강철수는 그날 이후로 묘지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던 두 사람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소년의 이름은 민수였고 나이는 15살이었습니다. 강철수는 민수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민수야, 오늘도 엄마한테 인사하러 온 거니? 강철수가 친근하게 말을 걸자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저씨도 여기 자주 오시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민수의 순수한 질문에 강철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노숙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저씨도 그냥 마음이 편해져서 오는 거란다. 강철수는 애매하게 대답했지만 민수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기 있으면 엄마가 제 옆에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든든해져요. 민수의 말에 강철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민수는 강철수에게 자신의 일상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저희 아빠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강철수는 긴장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자신에 관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라졌대요. 민수의 말에 강철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도 자세히 말씀 안 하시고요. 그냥 아빠는 사업하는 사람이었는데 바빠서 저희를 돌볼 수 없었다고만 하시더라고요. 민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철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강철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나의 아들일까? 민수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 자신이 젊은 아내와 헤어진 시기와 비슷했어요. 그 당시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강철수는 사업 때문에 바빠서 제대로 돌보지 못했었죠. 결국 아내는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다가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자 강철수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그런데 민수야, 아빠가 그립지 않니? 강철수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립다는 감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민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궁금해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민수의 말에 강철수는 목이 메어 올랐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면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수야,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거니? 강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일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고 있어요. 민수의 말을 들은 강철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엄마가 저를 끝까지 지켜주셨거든요. 민수가 엄마 무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내가 아빠를 미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아빠도 나름대로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민수의 말에 강철수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훌륭한 어머니셨구나. 강철수가 진심을 담아 말하자 민수는 밝게 웃었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였어요. 가난해도 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엄마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민수의 말에서 진실한 사랑과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강철수는 민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자신이 버린 아들일 것이라는 확신이었어요. 민수의 생김새, 나이,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거든요. 하지만 차마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아저씨가 가끔 여기서 보게 될 텐데 괜찮겠니? 강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아저씨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마치 할아버지가 생긴 것 같아서 좋아요. 민수의 순수한 말에 강철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에게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언제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강철수는 민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술에 취해서도 아침에 숙취에 시달려도 민수의 맑은 눈동자가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정말 내 아들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무서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느 날 오후 강철수는 동네 시장을 지나다가 우연히 민수와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작은 떡볶이 가게 앞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학교가 끝난 후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민수의 모습을 보니 강철수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저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있구나. 민수야. 강철수가 반갑게 부르자 민수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뵈니까 반가워요. 민수는 잠깐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강철수에게 다가왔어요. 아저씨, 떡볶이 드실래요? 제가 만든 건데 꽤 맛있어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하자 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떡볶이를 먹으면서 강철수는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수야, 혹시 아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는 건 없니? 이름이라든지. 강철수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요. 할머니가 별로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었다고만. 그런데 아저씨는 왜 그렇게 우리 아빠에 대해서 궁금해 하세요? 민수의 순수한 질문에 강철수는 당황했습니다. 설마 자신이 아버지일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니다, 그냥 너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강철수가 애매하게 대답하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떡볶이 가게 사장님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민수야, 참 기특하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할머니 모시고 혼자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사장님의 말에 강철수는 귀를 기울였어요. 이 아이 어머니가 참 불쌍했지. 남편한테 버림받고 혼자 아이 키우다가 병으로 돌아가셨거든. 사장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더라고.
남편을 찾고 싶다고. 아이 아버지라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야. 근데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찾겠어. 사장님의 말을 들으며 강철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민수가 착해서 다행이야. 원망하지도 않고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자 민수는 부끄러운 듯이 웃었습니다. 사장님 과찬이세요. 저는 그냥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살고 있을 뿐이에요. 민수의 말에 강철수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강철수는 민수와 헤어진 후 혼자서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강철수는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민수가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강철수는 우연히 동네 할머니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민수네 할머니가 참 고생이 많으셔. 사위가 바람을 피워서 딸을 버리고 갔잖아. 그러게 말이야. 그 사위가 뭐 큰 사업한다면서 결혼했는데 결국 딸만 고생시키고 도망갔지. 할머니들의 대화를 들으며 강철수는 몸이 떨렸습니다. 민수 엄마가 임신했을 때도 남편이 출장 간다고 나가서는 연락도 안 했대. 그래서 혼자 아이 낳고 키웠지. 참 못된 놈이야. 자식도 제대로 안 보고 도망가다니. 할머니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철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못된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강철수는 술을 마시면서도 민수 생각만 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 아이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 강철수는 자신의 과거 행동들을 되돌아봤어요. 사업에만 몰두하느라 임신한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결국 아내와 아이를 버리고 도망쳤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강철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저씨가 내 아빠일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늦어서야 너를 만나게 되었구나. 강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비로소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민수는 평소처럼 묘지에서 강철수를 만났습니다. 아저씨, 어제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는데요. 민수의 걱정스러운 말에 강철수는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아이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그 아이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강철수가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차마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저씨, 저희 아빠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민수의 간절한 눈빛이 강철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강철수는 고개를 돌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모르겠구나. 그 순간 강철수는 자신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강철수는 평소처럼 묘지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수와의 만남이 계속될수록 죄책감은 더욱 커져갔어요. 자신이 정말 민수의 아버지라는 확신은 점점 강해졌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는 여전히 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지낼 수는 없는데 강철수는 한숨을 쉬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와 소방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을 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어요. 저쪽에 불이 난 것 같네. 강철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연기가 나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잠시 후 마을 사람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소리쳤습니다. 큰일 났어요. 민수네 집에 불이 났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철수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강철수는 즉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평소 절뚝거리던 다리도 잊은 채 마을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살던 작은 집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열심히 진화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어요. 민수는 어디 있어? 할머니는? 강철수는 주변 사람들에게 다급하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구조됐는데 민수가 아직 안 나왔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할머니 약을 가지러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불이 더 커져서 아주머니의 말을 들은 강철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안 돼. 민수. 강철수는 소방관들을 밀치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어르신, 위험해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소방관들이 강철수를 말렸지만 강철수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내 아들을 구해야 해. 강철수는 소리치며 소방관들을 뿌리쳤습니다. 강철수는 젖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불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기 때문에 숨을 쉬기가 힘들었지만 민수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어요. 민수야, 어디 있니? 강철수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방마다 찾아다니며 민수를 부르는 강철수의 목소리는 점점 쉬어갔습니다. 마침내 안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민수야. 강철수는 민수를 안아 올렸어요. 민수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호흡이 불규칙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아빠가 구해줄게. 강철수는 무의식 중에 아빠라는 말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민수를 안고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천장에서 큰 들보가 떨어졌습니다. 강철수는 재빨리 민수를 감싸 안으며 자신의 등으로 들보를 막았어요. 으악! 강철수의 등에 들보가 떨어지면서 그는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민수만은 다치지 않도록 끝까지 안아주었어요. 소방관들이 들이닥쳐 두 사람을 구조했습니다. 강철수는 의식을 잃었지만 민수는 간신히 의식이 돌아왔어요. 구급차 안에서 민수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강철수를 걱정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는 괜찮으신가요? 민수의 약한 목소리에 구급대원들은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민수가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 우연히 강철수의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지갑을 주어서 강철수에게 돌려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갑이 열리면서 안에 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철수와 아기였던 자신의 어머니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거든요. 민수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건 우리 엄마잖아. 민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와 함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강철수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궁금해했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어요.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다고?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어요. 기쁨과 분노, 그리움과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를 버렸던 거지? 민수는 사진을 꼭 쥐고 강철수가 있는 병실로 걸어갔습니다. 강철수는 아직 의식을 잃고 있었지만 민수는 그의 곁에 앉아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정말 우리 아빠였구나.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원망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강철수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아저씨, 아니, 아빠가 저를 구하려고. 민수는 복잡한 마음으로 강철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제야 아버지를 찾았는데 이렇게 다치게 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빠, 깨어나세요. 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라도 좋으니까 저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민수의 간절한 부름 속에서 강철수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의식을 되찾을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강철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이고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여기가 병원인가? 강철수는 어렴풋한 의식 속에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병상 옆에 앉아있던 민수가 눈에 들어왔어요. 민수는 빨갛게 부어오른 눈으로 강철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깨어나셨네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철수는 민수의 표정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평소에 밝고 순수한 모습 대신 복잡하고 서글픈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거든요. 민수야, 너는 괜찮니? 다친 곳은 없고? 강철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민수를 살펴봤습니다. 민수는 강철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대신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강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어떻게... 강철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과거의 증거가 민수 손에 들려 있었거든요. 아저씨 지갑에서 떨어졌어요. 민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진 속 여자분, 우리 엄마 맞죠? 민수의 질문에 강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날 줄은 몰랐거든요. 민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진 뒷면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럼 아저씨가 제 아빠인 거네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토록 궁금해했던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왜 진실을 숨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강철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미안하다. 강철수는 민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요? 민수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버렸어요? 왜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민수의 질문 하나하나가 강철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아빠를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민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강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아빠는 정말 어리석었단다. 돈과 명예가 전부인 줄 알았어. 강철수는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임신했을 때도 사업이 더 중요했지. 가족보다 돈벌이가 우선이었어.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어요. 사업이 잘 되면서 더 큰 욕심이 생겼단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를 원했지. 강철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엄마와 너를 돌볼 시간도 마음도 없었어. 결국 내 엄마를 혼자 두고 사업차 멀리 떠났지. 강철수의 고백을 들으며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망하기 시작했어. 욕심이 과해서 무리한 투자를 했거든. 강철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서야 가족이 그리워졌는데
이미 늦었어. 내 엄마한테 연락을 해봤지만 받지 않더라. 당연한 일이었지. 강철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더 노력했어야죠. 포기하면 안 됐잖아요. 민수의 말에 강철수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맞다. 포기해서는 안 됐어. 하지만 그때 아빠는 너무 겁이 났단다.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고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짐이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희가 언제 아빠를 짐이라고 했나요? 엄마는 끝까지 아빠를 기다렸는데요. 민수의 말에 강철수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아빠 이야기만 하셨어요. 아빠를 미워하지 말라고, 아빠도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요. 강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정말 미안하다. 강철수는 민수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내 엄마를 지켜주지 못한 게 내 평생의 죄야. 너를 버린 것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고. 강철수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민수의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아빠. 민수는 처음으로 강철수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후회하시는 거예요? 민수의 질문에 강철수는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어. 술로도 잊을 수 없을 만큼 후회하고 있단다. 강철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화가 나요. 정말 많이 화가 나요. 민수의 솔직한 감정 표현에 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그러셨어요.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용서하는 마음이 더 아름답다고요. 민수의 말에 강철수는 감동했어요. 그리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저를 구하려고 불 속에 뛰어들었잖아요. 그걸 보니까 아빠도 저를 사랑하는구나 싶었어요. 민수의 말에 강철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연하지. 아빠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단다.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로 살아주세요. 저 혼자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민수의 간절한 부탁에 강철수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이제부터는 진짜 아빠가 되어주마.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철수와 민수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여전히 서먹한 부분이 있었어요. 오랜 세월 떨어져 지낸 부자가 하루아침에 가까워질 수는 없는 일이었거든요. 강철수는 민수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기만 했습니다. 민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를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그동안의 원망과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정말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민수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며 불안해했습니다. 할머니는 화재로 다른 친척 집에 머물게 되었고 민수는 임시로 마을 회관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강철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는 민수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빠와 함께 한 곳에 가지 않을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어디로 데려가려는지 궁금했거든요. 강철수가 민수를 데려간 곳은 바로 교회 묘지였습니다. 민수 어머니의 무덤 앞이었어요. 왜 여기로? 민수가 물어보려던 순간 강철수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민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여보, 강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왔어. 정말 미안해.
강철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돈과 명예만 쫓아다니느라 정작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지. 강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수는 아버지가 어머니 무덤 앞에서 참회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연민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아빠. 민수는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불렀지만 강철수는 계속해서 무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임신했을 때도 제대로 곁에 있어주지 못했어. 아이가 태어날 때도 출장이라며 도망갔지. 강철수는 자신의 잘못을 하나하나 고백했습니다. 내가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옆에 있어주지 못했어. 정말 못된 남편이었어. 강철수의 참회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수. 강철수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너를 그리워하며 자랐는지 이제야 알겠어. 이 아이 혼자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강철수의 말을 들으며 민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여보, 내가 지켜주지 못한 우리 아들을 이제라도 제대로 보살피겠어. 강철수는 무덤을 향해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도망가지 않을게. 이 아이 곁에서 진짜 아빠가 되어주겠어. 강철수의 진심 어린 다짐에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민수는 강철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저도 화가 많이 났었어요. 왜 우리를 버렸는지, 왜 엄마를 혼자 두었는지. 민수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그러셨어요. 아빠를 미워하지 말라고. 아빠도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었을 거라고요. 민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언젠가 아빠가 돌아오면 용서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민수의 말에 강철수는 더욱 슬퍼졌습니다. 아내가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생각해 주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민수가 강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를 용서하려고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용서하려고 노력할게요. 민수의 따뜻한 말에 강철수는 감격했어요.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강철수는 민수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민수가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보며 모두들 감동했어요. 참 다행이다. 민수가 아버지를 찾았구나. 저 할아버지가 정말 민수 아버지였나 보네. 강철수와 민수는 그날 밤늦도록 어머니 무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으며 서로를 이해해 나갔어요. 강철수는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민수는 그동안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저를 떠나지 않을 거죠? 민수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어보자 강철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앞으로는 내 곁에서 진짜 아빠 역할을 하겠어. 강철수의 약속에 민수는 안심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민수의 질문에 강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드디어 진정한 부자의 인연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하늘에 계신 민수의 어머니가 두 사람의 화해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겠지만 이제 두 사람은 함께 그 상처를 치유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로부터 2해가 흘렀습니다.
강철수와 민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강철수는 더 이상 묘지에서 잠을 자지 않았고 민수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집을 얻어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강철수는 과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친척들과의 소송에서 되찾은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마저도 대부분 사회에 기부했어요. 돈 때문에 가족을 잃었는데 이제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겠어. 강철수는 민수에게 그렇게 말하며 검소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민수는 강철수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제 곁에 있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민수의 말에 강철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에게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강철수는 마을에서 작은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지만 교회에서 관리 일을 맡게 되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많은 시간을 보냈던 묘지가 있는 교회에서 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늘의 뜻일까? 강철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성실히 일했습니다. 민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장학금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강철수는 민수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민수의 성취 하나하나가 강철수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매주 일요일이면 두 사람은 함께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민수가 무덤 앞에서 근황을 이야기하면 강철수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정말 잘 키웠어. 이렇게 착하고 훌륭한 아이로 자라게 해줘서 고맙소. 강철수는 아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내가 없을 때 혼자서 이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정말 고생 많이 했어. 강철수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에 민수는 매번 감동했습니다. 강철수는 교회에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처럼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강철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보세요. 강철수의 조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민수 역시 대학에서 봉사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했습니다. 주말이면 양로원이나 고아원을 찾아가서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도왔어요. 아빠처럼 외로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민수의 따뜻한 마음에 강철수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철수와 민수는 집 앞 작은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빠, 행복하세요? 민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강철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지. 내가 있어서 아빠는 정말 행복해. 강철수의 대답에 민수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비록 엄마는 안 계시지만 아빠가 있어서 든든해요. 민수의 말에 강철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될 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강철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아빠는 이제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강철수의 약속에 민수는 안심했어요. 시간이 더 흘러서 민수가 대학을 졸업할 즈음 강철수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내게 물려줄 재산은 없지만 대신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사랑이야.
강철수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저는 아빠의 사랑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리고 아빠, 저희 이제 엄마가 원하셨던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민수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민수의 말에 강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이제 엄마 소원대로 살고 있는 거야.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어김없이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살아가요. 아빠가 이제는 정말 달라졌어요. 민수가 무덤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같이 살아가요. 엄마가 원하셨던 대로. 민수의 말에 강철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삶은 무너졌지만 또다시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묘지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진정한 가족의 탄생으로 이어진 것이었어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함께 그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힘으로 다시 태어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